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스트라 제1강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여러 가지 그 삶에 대한 고뇌가 많았었던 모양입니다. 돌이켜 보면은. 그래서 유독 당시에 그 실존주의 철학과 문학 작품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퀘르케고르라는 분이 쓴 죽음에 이르는 병, 이 텍스트는 제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실존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있을 때 대학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 계통에서 그 굉장히 많이 책들이 번역돼 나오시던 분이 바로 니체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니체가 쓴 여러 가지 그 번역서들을 그때 많이 탐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그 철학을 공부를 할 때 특히 마음에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읽듯이 그렇게 제 인생에서 이렇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텍스트를 읽어본 사람이 몇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는 니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뭔가 그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 니체가 뭐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분도 아니고 단지 교양적 차원에서 읽어봤다 뭐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읽어본 것들이 이제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뭐 안티크리스트 뭐 그런 책들 그다음에 여기 나오지만은 선악의 저편 뭐 도덕의 계보 우상의 왕후 뭐 비극의 탄생 뭐 여러 가지 그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20대 중반에 이제는 이런 철학적 공부 이런 거를 책 읽는 거를 멈췄죠. 그래서 집에 있는 책들을 다 버렸어요. 한 2,000권 정도 있었는데 다 싹 버리고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고 사업을 해볼까 하면서 떠돌아다니게 한 20여 년 넘게 그렇게 떠돌아다닌 거죠. 돈은 못 벌고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체질적으로 돈 버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돈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사업은 다 실패를 봤다.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궁을용모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런데 궁을용부 빈몸 활성화가 제가 강의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제 자신이 받네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궁을용부 빈몸 활성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주로 한자들을 많이 쓰고 이제 한국 철학가들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종교가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일자 한자가 뜨면 저항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서양 학문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철학자 하나 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동안 이제는 여러 철학자들 중에 그 수많은 철학자들 중에 제가 그래도 그 뭐 이해는 못했지만은 20대 때 그래도 가장 많은 책을 읽어본 사람이 니체니까 니체를 가지고 한번 이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 이게 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니체에 대한 그 텍스트를 다시 이제는 선정을 해서 제가 이제 읽어봐야죠. 그동안 한 두 달 정도를 제가 틈틈이 시간 날 때, 책 몇 권하고, 논문 몇 편들을 이렇게 다 살펴봤죠. 논문들도 봤고, 그런데, 그, 제가 그걸 기준으로 이제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떤 문구를 이렇게 인용을 할 때 그 기본으로 써야 되고 또 나름대로 그 니체에 대해서 그 권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에 있는 분들의 텍스트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디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승영이라는 그 교수님, 근데 서울대 그 미학과 출신으로 지금은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교수 활동하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이분이 국내 그 니체 연구가 중에서도 이제는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강의를 한 내용들을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내용들. 니체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 같은 거 이런 거 다 읽어봤는데 영상을 요분이 쓴 텍스트들을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왜 요분이 쓴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요분이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요번 책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분이 쓴 책이 또 이제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이다. 니체를 이해하려면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에 대한 어떤 그런 신화적 메커니즘을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제가 다 탐독을 해봤고, 그리고 이분이 그 니체를 전체적으로 이제는 다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책을 또 두꺼운 책을 썼는데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상당히 그 잘 쓰셨더라고요. 니체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잘 해놓으셔가지고 제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거에 이제 기초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는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덧붙이고자 하는 걸 덧붙여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쓴 짜르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요에 기초해서 이거를 주로 이제는 필요한 부분을 같이 읽어보면서 해석을 하는 방향으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니체를 이해를 하려면은 디오니소스 자구레스에 관련돼서 이제 오르페우스 종교라든가 또는 여기 지금 짜라투스트라니까 조라스터교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책을 제가 좀 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철학하시는 분 니체를 가지고 다양한 뭐 철학적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뭐 미학적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심리학적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예술적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워낙에 이분의 그 사유 체계 자체가 사방팔방으로 다 사통팔달로 통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그 분야에 이제 권위자들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놓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니체에 대한 이해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는 볼 때 니체를 이해하는 니체 철학을 이해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키워드들이 있는데 위버맨시, 뭐 초인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다음에 신은 죽었다. 뭐 힘의 의지다는 디오누스적 긍정 철학,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영혼의 계 같은 거는. 근데 니체 자신도 좀 많이 제가 좀 볼 때 힘의 의지로 나름대로 지금 자기의 철학적으로 완결판을 내놓으려고 한 게 힘의 의지였는데 이걸 책을 못 내놨어요, 니체가. 근데 어쨌든 이런 개념들이 다 상호 깊은 연관을 가지면서 통합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여기 있는 개념들이. 특히 여기 빨간색으로 되는 이거는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니체가 여기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누차 주장하는 거는 영혼회귀 사상이라고 하는 영혼회귀 사상이 이 모든 걸 묶는 하나의 뭐라 그래요? 본드하고 비슷하다 뭐 그런 개념과 같은 건데 핵심적인 개념, 핵심 중에 핵심인데 제가 지금 철학가라든가 이런 분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영혼회귀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실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영혼회귀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제 견해고, 제가 강의를 이제 해나갈 때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설명을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니체는 1844년에서 1900년대 요까지 이제 생모를 하셨고, 대표적인 저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차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는데, 백승영 교수님께서는 이걸 차라투스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과거부터 짜라투스라로 이렇게 많이 써왔어요. 그러니까 차라투스라도 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는 원래 짜라투스라로 많이 써왔거든요. 투스트라인데 이분은 차라투스라로 했더니 차라투스트라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저서잖아요. 그래서 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는 강독 개념 비슷하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진행을 할 건데, 요게 이제 유명한 책이죠. 이게 이제는 그 대표서적이에요, 니체의. 근데 이분이 원래 힘의 의지라는 책을 자기가 대표서적으로 마무리를 이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걸 이제 실패를 하고, 정신병원에 이제 갇히게 돼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마지막 10년간에. 그래서, 요 차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1883년에서 1885년까지 해가지고, 이게 그 저서가 쓰여졌는데, 이게 이제는 그 4부까지 돼 있는 거죠. 4부까지 돼 있는데 3부까지는 사실은 3부는 10여일 정도에 다 돌파를 해서 10일 정도의 완성을 봤다고 하는 거죠. 완성. 그러니까 4부를 붙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10일 만에 3부를 다 완성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3부는 10일 정도에 완성할 정도로 이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짜라투스라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4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를 해석을 해서 한다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돼. 유용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 3부까지, 그러니까 왜 4부로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니체가 왜 4부로 만들었는가는 이유가 있다. 그 얘기예요. 어쨌든 제가 최대한 다 4부는 제외하고 3부까지라도 제가 나름대로 중요한 그 부분들 발췌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할 때 그 짜라투스라는 누구냐? 이런 것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짜라투스라는 조로아스터라고 합니다. 조로아스터. 그러니까 이 조로아스터가 원래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조로아스터는 이 양반은 페르시아에서 이제는 기원전, 그러니까 BC 통상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셨는지 제대로 아직도 알려져 있진 않아요. BC 1400년 요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활동한 종교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종교를 창시를 했는데 그게 조로아스터교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창시했다는 거죠. 조로아스터교 창시를 해가지고 이분이 조로아스터교를 창시를 해서 그 이분의 그러니까 이 조로아스터교 내에 담겨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교리 체계라든가 어떤 그런 그 세계 창조나 인간 창조에 관련된 뭐 종말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조로아스터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을 아베스타 경전이라고 하는, 아베스타라는 그 경전에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분들의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조로아스터, 그런데 페르시아니까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죠. 원래 이란과 인도는 같은 인도 유럽어족이라는 인도 유럽어족. 이게 뭐야? 인도 유럽어대 인도, 그 다음에 이란, 지금 뭐예요?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지금 독일도 일종의 아리안족이라고 하잖아요. 아리안족 계열이라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도 아리안족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니체가 왜 그러니까 조로아스터를 끌고 왔냐? 니체는 자신이 조로아스터를 끌고 와가지고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 책을 이름을 쓴 거는
이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자신의 독자적 그 사고 체계에서 그 완결된 그 사유 체계를 구성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자신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자신도 자신의 독자적인 사유체계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일종의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거나 비슷해요. 니체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기 종교를 만든 거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자기의 가르침이죠. 자기의 가르침을 창안을 했다. 그런 얘기죠. 니체가 조라스터가 아베스타 경전에 자기의 그 사고체계를 담은 것처럼, 니체는 자신이 이 인류에게 새로운 그 미래의 그 어떤 방향을 제시해줄 그 경전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이면에 깔려 있는 거는 니체가 독일인이다 보니까 아리안족 개념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개념이 제가 깔려 있다고 이렇게 보냐면은 일종의 안티크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적인 안티크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존재는 유대적인 그 철학 계통에서 이렇게 종교적 그 사유책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개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땐 깔려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된다. 그런데 이게 니체가 그것만 가지고 한 거는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조로아스터를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조라스터가 누구냐라는 걸 좀 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야기해서 조라스터라고 할 때 우리가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 텍스트는 거의 다 지금 이 책 자체가 산문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산문시. 그러니까 정통적인 철학책은 형식은 아니야. 우리가 철학이라고 할 때 주로 저기 해주는 게 뭐야? 독일 철학자들, 칸트, 헤겔 이런 사람들인데, 칸트나 헤겔처럼 어떤 완결된 자기 철학 체계로 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개를 해서 이렇게 만든 텍스트가 아니고, 짜라투스라는 거의 문학 작품하고 비슷하죠, 이게. 그래서 완전히 개념이 틀려. 이게 자기가 사상을 전개하는 방식이 틀리는데, 이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이 책이 왜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감을 주냐면은 이쪽에 산문시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통찰력 있는 그 은유와 비유 체계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책 자체가 거기 안에 은유와 비유 체계가 담겨 있다고는. 그러니까 짜라투스라를 이렇게 말했다 해도 짜라투스라를 선택했을 때도 짜라투스라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무엇인가 상징하고 은유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무엇이었냐라는 걸 우리는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존재는 상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로아스터는 날개가 달린 이렇게 생긴 거를 타고 다니는 존재, 이렇게 날아다니는 존재라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라스터는 딱 보면 봉황인간이죠. 봉황인간. 그런데 이 타고 다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좀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생긴 요게 도대체 뭐로 의미하는 거냐는. 요게 요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 조로아스터가 요게 이제는 태양 선디스크라고 하는 거. 선디스크 태양 원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뱀 두 마리 머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날개가 있어요. 새란 말이야. 자, 요걸 타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요걸 타고 다닌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제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국물연구 메커니즘이 요거를 가져다가 요거 갖다 놓으면 요거라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죠. 이거. 자, 여기 뱀 두 마리 있잖아요. 뱀. 그렇죠? 여기 뱀 두 마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그러니까 요걸 표현해 준다는 거죠. 요거를 표현해 준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로아스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요게. 자, 요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개념. 이렇게. 요런 개념. 자, 요런 개념이니까 지금 니체가 조로아스터를 이렇게 캐치해서 가져왔을 때 요 상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책을 읽어보면 계속 나와요. 자, 이런 거랍니다. 고대 에슈트 에집트 윙스라서 이집트권에서도 이런 걸 다 써요. 그래서 조로아스터
조라스터는 바로 요거 여러분들이 요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더 깊이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징 체계가 이렇다. 아, 이걸 타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베스타라고 하는데 우리가 페르시아교를 아베스타의 경전 기초한 조라스터교를 우리 동양권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배화교라고 하는 배화교, 불을 숭상한다라고 하는 불을 숭배하는 종교다. 근데 이때 불을 어떤 불이야? 성령의 불을 뜻하는 거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숭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그 등대에 타오르는 불. 우주 태양을 상징하는 우주 태양. 불꽃을 상징하는. 그 불꽃은 모든 사람 속에서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불꽃이라고 하는. 그것을 꺼지지 않게 만들어. 그래서 불꽃을, 불을 확 타오르는 거죠. 자, 요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조라스터의 또 하나 중요한 상징이 뭐가 있냐면은, 조라스터의 아베스타 경전은 사실은 그 이후에 나오는 그 구약, 그리고 그 당시에 다양한 영주주의 텍스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조라스터 교가. 그래서 기독교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은 이 조라스터교의 아베스타 경전에서 많이 차용을 해온 개념이 사실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영감을 굉장히 많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조라스터교에는 구세주 사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구세주. 그러니까 이 세계는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전쟁으로 봤다는 거죠. 자, 빛을 대변하는 신은 아우라마즈다. 그리고 어둠을 대변하는 신은 앙그리마유 또는 아흐리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둘 사이에 전쟁을 하는데 최후의 전쟁이라는 빛과 어둠의 최후의 전쟁에서 등장하는 그 구세주,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은 그 구원자의 이름을 샤오시안트라고 합니다. 그 구원자 이름은 사오시안트인데 그 구원자는 이 샤오시안트는 누구냐면은 조로아스터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샤오시안트라고 하는 그 구원자, 인류를 구원할 자는 조라스터의 정자를 통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5살 정도 되는 그 젊은 처녀가 그 깨끗한 호수 속에 들어갔을 때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조라스터의 정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자가 그 여성의 몸에 흡수가 돼가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게 샤오시아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는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뭐예요? 사실은 위버먼시, 초인의 씨앗을 뿌리는 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초인을 구원자로 봤을 때 우리가 초인이라고 하는 위버맨시라고 하는 건 이게 오버휴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오버휴먼 영어로 위버맨시. 초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샤오시안트와 같은 구원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그럼 그 위버맨시라고 하는 이 초인은 사실은 조라스터교적인 개념에서는 그 조라스터의 씨앗을 통해서 그 정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짜라추스라는 이렇게 말했었다고 했을 때 그 니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겠어요? 내가 짜라추스란데 내가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서 그 사람들 속에서 초인이 내가 태어나게 하겠다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호한 사람이죠, 니체가. 이 책이 그냥 써진 게 아니고 이 책이 짜라추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은 왜? 조라스터의 씨앗을 뿌리는 책이라는 거죠. 이 조라스터의 씨를 말씀으로 뿌리는 책으로서 이것을 자기가 썼다고 하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매개체로서 텍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라스터의 씨앗을 뿌리는 건 뭐예요? 초인의 씨앗이죠. 초인의 씨앗을 뿌려서 초인을 뿌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는 짜라추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초인의 씨앗을 뿌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초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자기는 일종의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광활한 생각이 니체의 이 마음속에 사실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라스터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 조라스터의 그 상징은 이렇게 그 날개 달린 근데 요 뱀 두 마리에 이렇게 달리는데 요 타고 다니는 존재가 조라스터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한 성화가 타오르게 하는 그런 개념의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 종교가 조라스터교고, 그것이 우리가 조라스터는 바로 구원자 샤오시안트가 태어나게 하는 정자를 세상에 뿌리는 자라고 하는 거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여기에 섬겨져 있다는 거죠. 이 조로아스터라는 말 자체에 나중에 더 분석을 제가 해드리겠지만은 이 조로아스터라는 말에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게 요게 조로아스터라는 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그러면은 짜라추라는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 그러니까 1, 2, 3부 앞에 1부에 서설이 들어가는데, 서설 이분이 이제는 우리 백승현 선생께서 번역해 놓은 책에 보면은 우리가 서설부터 들어갑니다. 짜라수스라의 서설, 그 다음에 짜라수스라의 말 해가지고 그게 1부를 구성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는 짜라수스라의 서설만 제대로 이해해도 니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서설에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다 상징과 비유 체계만 다 해석해낼 수 있어도 사실 니체를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니체라는 사람 자체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제가 강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짜라투투라는 나이 30이 되었을 때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자신의 정신과 고독을 즐겼으며 그 10년 동안 지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의 심장에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노을과 함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양 앞으로 나가 태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대 위대한 천체요. 그대가 빛을 비춰줄 것들이 없다면 그대의 행복이란 무엇이겠는가? 자, 이것은 뭐냐면은, 자, 이걸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 첫 문장인데, 짜라수라가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이 그림에 따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로 보면은 30살이 됐다고 하는 거는 세 번째 차크라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세 번째, 요게 30년이에요.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가 신무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10이 발동하는 지점들이에요. 요게 7개의 차크라가 되어 있는데 요게 10이 발동하는 지점이라 30년이라는 거는 세 개가 같다고 하는 거예요. 30년. 이렇게 갔을 때 30살이 됐을 때잖아요.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났다는 거는 여기를 떠났다는, 요 아래를 떠나가지고 네 번째로 올라갔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이 우리가 여기 우리 몸속에 있는 게 6개로 볼 때 요 아래 3개는 땅을 상징하고 요거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땅을 떠나가지고, 그렇죠?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갈 때 산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산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가 산 모양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잘 보면 이렇게 앉아있을 때 산 모양의 산,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 요 지점들, 요 차크라 있는 지점들에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멍.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올라가면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라가면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 순서에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죠. 땅에서 하늘로 상승할 때 여기가 세 번째 올라왔을 때가 새벽이야, 새벽. 네 번째 올라왔을 때가 태양이 지평선에 뜨는 때예요. 자, 그래서 태양이 뜨는 겁니다. 이렇게 태양이 뜨는 거예요. 아침 노을이 떴어. 그래서 네 번째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가 지금 어디에 심장. 그대의 심장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야? 여기 심장 차크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해석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짜라투라. 이게 심장 차크라. 심장 차크라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네 번째. 자,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요 아래가 물이고, 요 위는 또 이제 불이기 때문에 물의 세계를 떠나가지고, 호수를 떠나가지고 바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산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거기서 10년을 지냈다고 하니까 여기 와서 여기가 지금 40년째죠. 이제 40년. 그러니까 지금 40살이 됐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30년. 자기가 30살 됐을 때 떠나가지고 요 밑에 땅을 떠나서 산을 올라가지고 여기 40살.
10년을 지나가서 40살이 됐는데 거기 심장이라고 그러죠. 심장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그런데 여기는 정동 쪽에서 뜨는 겁니다. 동쪽에서. 그 아침놀이 쫙 비춰 들어오는 거죠. 요 사유체계를 니체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사실은. 자,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대는 10년 여기 내 동굴로 떠올라 주었다. 여기가 뭐라고 해서 여기가 다 구멍이라고 해서 제가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도 동굴이죠. 동굴에 떠올라 주었다. 태양이. 그리고 그리고 내 독수리와 뱀이 없었다면. 자, 독수리와 뱀이 뭐입니까?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여긴 독수리잖아요. 이게 독수리와 뱀은 니체의 짐승들이라고, 그러니까 짜라투스라의 짐승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짜라투스라의 짐승들, 짜라투스라의 친구가 되는 짐승들은 바로 독수리와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와 뱀. 자, 요게 독수리와 뱀이죠. 자, 여러분 여기 봤지만은 요것도 뭐예요? 요 두 마리 뱀은 사실 한 마리 뱀이 되는 거예요. 요 두 마리 뱀이 합쳐가지고 한 마리 뱀이 되는 거니까 요게 뱀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건 독수리 날개잖아요. 이게 독수리 뱀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심장에 왔다는 거죠. 이렇게 심장에. 그리고 독수리와 뱀이 없었다라면 그때의 빛과 빛의 여정이 실증을 냈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아침마다 그대를 기다렸고 그대의 충실한 빛을 받아들이고 그에 감사하며 그대를 축복했다라고는. 자, 나머지 문장을 다 해석해야 되는데 뭐 한 30분 정도 요까지만 하고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뭐예요? 우리가 니체라는 사람이 궁을 철학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뱀은 제가 뭐라고 해서 뱀은 궁이고 한자로 궁. 한자를 쓰기 싫지만은 뭐 써야지 어떡합니까? 간단한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을. 이렇게 우리 상징 체계로는. 자, 그러니까 궁을이죠. 궁을. 자, 궁을. 자, 이렇게 요게 이제 궁을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라서도 마찬가지고 니체 자신을 뭐라 그래? 니체가 자기가 뭐래? 지금 독수리와 뱀으로 표현하잖아요. 자신의 독수리와 뱀이 없었다면 그대는 그대의 빛과 빛의 여정에 실증을 냈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요게 태양이란 말이에요. 요 빨간 게. 요게 선디스크란 말이에요. 요게 선디스크. 요게 지금 태양이. 그러니까 요게 선디스크. 요걸 선디스크라고 합니다. 태양. 선디스크. 영어로. 선디스크다.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태양이 뜨는 과정이야. 그랬을 때 요게 태양이 요 아래는 요게 아직 새벽이야. 요 30살이 40살이 됐을 때 뭐예요? 태양이 심장에 온 거잖아요. 심장에 왔을 때가 지평선에 떠오른 때야. 태양이 계속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 여기로 올라가면 7번째 올라가면 여기가 정오의 태양이야. 그래서 왜 위대한 정오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위대한 정오야. 여기가 위대한 정오. 우리가 이제는 니체가 이런 상징 체계로 쓴단 말이에요. 위대한 정오. 자, 그러니까 니체가 아침이다, 밤이다, 뭐 정오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다 뭐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시간대를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요때는 뭐예요? 요때는 아침이죠. 요때는 아침이고 요때는 정오야. 여기 7번째 차크라는 정오고 여기 4번째 차크라는 아침이다. 그런 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니체라는 이 양반이 그냥 자기 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니체는 뭐라고 하냐면은 니체 이제는 3부에 가면은 3부에 보면은 3부에 16절 3부의 16절에 보면 7개의 봉인으로 표현합니다. 7개의 봉인. 자,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요게 7개의 차크라를 뭐로 표현했냐면은 3부 맨 마지막에 7개의 봉인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지. 460페이지 책으로 보면은 그렇죠. 460페이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7개의 봉인이라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는 7개의 봉인. 460페이지에 요 책에 보면은 3부 맨 마지막에 7개의 봉인. 이게 7개의 봉인, 7개의 차크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7개의 봉인이 해제가 되면서 이게 과정이 진행되는 거니까 지금 뭐예요? 니체 자신도 공을 사상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땅이고, 세계 차크라는 땅이고, 그러니까 1, 2, 3은 땅이고, 4, 5, 6은 하늘이니까,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하강하려고 하는 거죠. 하강. 다시 하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에 보면은 그 하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일부 끝에 이렇게 자라수트라의 하강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두 마리 뱀으로 표현할 때, 요 빨간 뱀은 상승, 요 빨간 뱀은 상승입니다. 붉은 뱀, 상승이란 말이에요, 상승. 왜 붉은 뱀은 뭐예요? 불이 타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승하는 불이고, 요거는, 요거 파란 불은 뭐냐면은, 파란 뱀은 뭐예요? 파란 뱀은 물, 금, 요걸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강입니다, 하강. 하강.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상승하는 과정에 하강을 통합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개가 통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네 번째 차크라는 이제는 하늘이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하강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상승을 위주로 가지만은 하강을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하강을 할 때 지금 우리가 1부는 첫 번째 하강, 2부는 두 번째 하강, 3부는 세 번째 하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네 번째 차크라에서 다섯 번째 차크라 가는 게 1부의 하강을 하면서 1부의 하강이고, 그 다음에 2부의 하강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올라가는 게 2부의 하강 과정이고, 그러니까 상승하면서 하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강해야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그러니까 하강하면은 상승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강을 통해서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야.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선악의 재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걸 이해를 시키려고 해봤다는 거야. 사실은 이 책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뭐겠어요? 이것은 세 번째 하강하면서 상승하는 게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강과 상승이 가르쳐. 그런데 우리는 하강에 내려갈 때는 뭐예요? 하강에 내려갈 때는 우리가 하강이라고 할 때 이게 하강이야.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하강이고 상승이란 말이야. 하강과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네 번째 차크에 왔으니까. 왜? 세 번째까지는 하강의 아래에만 있었으니까 하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강된 상태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라왔으니까 이제 하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강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하지만 상승하면서 하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건데, 하강을 해 내려갈 때 어떻게 하강을 한다? 망치를 들고 내려간다. 여기 볼 때 하강을 할 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망치를 들고 내려가고 번개를 치면서 내려가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면서 내려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땅의 세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세계를 다 부숴버리고 다시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대지를 새로운 대지로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땅으로 내려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를 재창조하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망치의 철학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우리가 하강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류 문명의 모든 자산은 1, 2, 3번 차크라의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는 문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서양의 철학이라든가 모든 사유체계가 지금 다 땅에 근거한 사유체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망치를 가지고 내려와서 다 부숴버리고 번개를 치고 다이너마이트로 다 폭파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폭파시켜서 상승시켜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대지로 자기가 이 세계를 변혁시키겠다는 의지를, 그것은 어때요? 사람들을 초인으로 변화시키면서 그걸 하겠다는 의지를, 자기가 그 씨를 뿌리겠다는 거를 야라수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에서 자기가 표현을 한 것이다. 이러네. 요 내용은 다음 강좌에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